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상준 기자입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가운데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치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시국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중국차를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오늘 살펴볼 차량은 동풍소콘의 펜콘 iX5라는 차량입니다. 현재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차라고 할 수가 있고 작년 연말에 출시가 됐습니다. 저는 3년 전에 캠보 600이라는 중국차를 실제로 주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. 그때는 좀 많이 실망스러웠는데 새로운 중국차가 나와서 제 직업 특성상 차량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. 지금 이런 시국에 중국차를 리뷰한다는 게 좀 망설여지기도 했었는데 분명히 이 차량을 구매하려고 생각하시는 독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기자인 제가 제 본분을 다해서 한번 차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저는 3년 전에 캠보 600이라는 중국차를 시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꽤 장시간을 시승을 했었고 차량을 다양하게 평가를 했었는데요. 캠보 600에 이어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펜콘 iX5라는 차량이 현재 구매할 수 있는 중국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우선 차량의 가격은 2,480만 원인데 차량 크기는 투싼, 현대 투싼보다 크고 산타페보다 조금 작은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. 캠보 600을 사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 캠보 600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주행 느낌을 줬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중국차가 어떤 느낌을 줄지 상당히 궁금했는데요. 캠보 600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경사가 있는 오르막에서 차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.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그랬습니다. 왜냐면은 진짜 오르막길에서 차량이 못 올라가고 이제 1초, 2초 동안 이렇게 가속 페달을 꾹 밟았는데도 이제 엔진 회전수만 이렇게 막 쭉 올라가고 차량의 가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. 차가 망가진 게 아니라 동력 전달을 정확하게 못 하는 거죠. 언덕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동력 전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엔진 회전만 막 되고 실제로는 언덕을 잘 못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3년 전에 중국차를 탔을 때만 해도 이 차 중국차 못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차량을 사면 안 되겠다. 왜냐면 언덕길에서도 못 올라가는 차를 어떻게 사겠냐고 생각을 했었어요. 다시 또 3년 만에 또 중국차가 이제 펜콘 iX5라는 차가 국내 시판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차량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. 우선 차량의 첫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캠보 600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차가 됐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차가 좋다, 너무 좋다 뭐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차량의 완성도 자체는 기존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. 우선 언덕을 못 올라가는 그런 불상사도 없어졌고요. 사실 캠보 600만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차량도 보나마나 좀 형편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견이었어요. 우선은 차량의 첫 느낌은 의외로 핸들링이 상당히 정교합니다. 그리고 이 핸들링이 상당히 묵직해요. 국산차보다 더 좀 무겁습니다. 그래서 남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핸들링이 꽤 묵직하면서 또 정교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선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1.5L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돼서 150마력을 발휘하고 22.4kgm의 토크를 발생을 시킵니다. 뭐 사실 배기량의 크기라든지 엔진의 출력이라든지 뭐 크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. 하지만 과거의 캠보 600처럼 엔진 RPM만 막 이렇게 치솟고 속도가 안 나는 그런 차량에서는 확실히 변화가 있어요. 일반적인 속도 영역에서는 사실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. 의외인데요. 그만큼 3년 동안 중국차가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죠. 사실 90km 한 100km 요 정도로 달릴 때는 국산차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. 거의 차이가 없고 그리고 뭐 가속의 반응이라든지 브레이크의 반응이라든지 상당히 그런 일반적인 속도 영역에서는 충분하고요. 그리고 핸들링이 상당히 좀 정밀해졌어요, 기존보다. 그리고 브레이크 반응도 뭐 일반적인 수준입니다. 또 의외로 좀 정숙해요.
상당히 좀 이런 퉁저름이라든지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. 그래서 지금도 시동이 안 꺼져 있는 상태고 진동도 뭐 특별히 느껴지지 않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크지 않습니다. 그런데 단점을 지적을 하자면 정차 중인 상태에서 엔진의 그 음색이 그런 일반적인 차량하고는 좀 달라요. 약간 좀 이 말로 표현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이건 실제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. 이 엔진 음색 자체가 약간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데 독특해요. 약간 귀곡성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아무튼 근데 그런 소리가 나는데 사실 이런 소리는 제가 수많은 차를 타봤지만 못 들어봤어요. 캔보에서도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.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소리가 나는데 정차 중일 때만 들리고요. 주행 중엔 안 들립니다. 우선 변속기는 무단 변속기 CVT가 탑재가 됐고요. 무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래 없는데 고속 주행 영역에서는 차량의 한계가 좀 드러납니다. 우선 100에서 110km 정도를 주행할 때는 엔진 RPM이 4000rpm 정도를 유지를 하는데요. 소리가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뭐 60km, 70km 이 정도 다닐 때는 정숙하다고 느껴지는데 고속에서는 확실히 좀 소음의 유입이 좀 확실히 커져요. 그리고 엔진을 3500rpm 이상 고회전 시킬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의 음색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고회전으로 갈 때도 음색이 듣기 좋은 음색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면 급격히 시끄러워지는 거죠. 그 부분은 이 차량의 좀 한계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좀 더 고속 영역에서 150km, 160km 이 정도 영역이 이 차량의 한계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주행 테스트를 해보니까 150km, 160km 이상 속도가 잘 나지가 않습니다. 국내 차량 비교를 해보면 같은 배기량 1.5L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차가 말리부가 있죠. 말리부는 160km 이상 충분히 잘 나가거든요.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리는 커지긴 하지만 충분히 더 높은 속도 영역도 가능한 차량입니다. 그런데 같은 배기량을 갖고 있는 이 지금 중국차는 해당 속도 영역 이상은 더 이상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거죠.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차의 현 주소이자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주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60km, 70km, 80km 요 정도 90km, 한 100km까지는 사실 100km까지는 아니고 한 90km까지는 무난하게 주행이 됩니다. 근데 100km 이상 속도 영역에서는 차량이 좀 힘들어해요. 확실히 중국차가 이제 어느 정도 차량 만드는 수준이 끌어올라왔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고속 주행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주행의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차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일반적인 속도 영역, 뭐 60km, 70km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속도 영역에서의 주행 질감은 상당히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초고속 영역에서의 주행 질감은 아직까지는 한참 모자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주행의 질감 부분은 이만큼 설명드리면 충분할 것 같고요. 차량 인테리어하고 뒷좌석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내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아우디랑 거의 비슷합니다. 이 최근에 아우디 차량하고 그 틀 자체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특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하고 온도 공조 이 시스템이 최근에 아우디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데 비슷하고요.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아우디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. 버튼의 배치까지도 거의 흡사한 느낌인데 왜 이렇게 아우디를 많이 따라 했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중국 내에서는 벤츠와 BMW보다 아우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아우디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우디와 비슷한 스타일로 실내를 꾸민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도 탑재가 됐고 오토홀드 기능, 상당히 편안한 기능인데 오토홀드 기능도 탑재가 됐고요. 품질 자체는 아우디를 좀 따라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품질은 나쁘지가 않습니다. 여기 뭐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느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은 이렇게 카본 문양으로 넣어 놨던 부분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
네, 완성도 측면에서는 기존 중국차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, 확실히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2열에 지금 앉았고요. 제가 운전석을 좀 여유 있게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. 주먹이 하나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넓죠. 상당히 넓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우측을 보여드려도 의외로 이 쿠페형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쪽을 파놨기 때문에 머리 공간이 충분히 남고요. 그리고 다리 공간도 충분히 진짜 넓습니다. 그래서 산타페 못지않은 넓은 공간을 뽑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. 지금 네, 눈으로 보기에도 이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좀 이렇게 고추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, 제가 2열에 직접 타보니까 승차감이 나쁘지 않은데 등받이 각도가 너무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등받이 각도를 조금 더 개선을 하면은 이 넓은 공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공간 하나만큼은 정말 넓고, 예, 무릎 앞쪽 공간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막 다리를 움직여도 앞에 닿지 않을 정도로 넓다는 점은 장점입니다. 네, 그러면 차량의 총평을 간단하게 해볼게요. 우선은 3년 전에 캠버 600을 탔을 때보다 주행 질감이 훨씬 더 개선돼서 놀랐습니다. 그런데 100km 미만 속도에서의 주행 질감은 확실히 개선이 많이 됐고 크게 불만이 나오지 않았고요. 말씀드렸던 대로 100km 이상 고속 영역, 그리고 더 높은 속도 영역에서는 가속력이 확 떨어지면서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나왔어요.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, 연비는 한 10 정도, 9.9, 10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, 가솔린 SUV로서 이 정도 공간과 또 정숙성을 갖췄기 때문에 리터당 한 9.9km, 한 10km 정도 달리는 거는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차량의 가격은 2,480만 원인데 상품성을 생각을 하면은 좀 더 공격적인 가격을 들고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확실히 공간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뭐 소비자 상황에 따라서 이 차량의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리고 국산차가 싫으실 수도 있죠. 대신에 독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차량을 꼭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차량과 또 다른 차량을 구매하고 싶은 차량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. 네,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비교를 꼭 해보시고 이 차량이 나한테 맞는지, 이 차량을 사서 내가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독자분들 감사하고요. 코로나로 나라가 어려운데 중국차가 최근에 출시가 돼서 자동차 기자로서 차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빨리 나라가 정상화가 되고 또 코로나가 빨리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독자분들 감사하고요. 네, 또 유익한 자동차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